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꽤 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좀 많이 쌀쌀하고 흐린 날씨 때문에 좀 추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덥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지하철 안은 좀 항상 저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자려고 자리를 딱 잡고 기둥에 기대서 제 준비를 딱 하면은 그때 약간 한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막 꽁꽁 싸매면서 자는데 그러다가 막 지하철 못 내려서 쭉 가고 막 그렇게 될 때도 많죠. 오늘도 몇 정거장 지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버스를 타고 다시 왔는데 참 이것저것 그래도 아침에 좀 여유 있게 나올 때 제가 그래도 뭐 한 30분 텀은 두고 더 일찍 도착할 때도 있고 뭐 아니면 좀 지하철 연착 시간에 따라 그게 좀 다른데 오늘은 그래도 몇 정거장 지나간 것 비해 그래도 정시간 도착했습니다. 네, 정말 이 날씨가 사람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날씨의 영향을 받아도 그만큼 좀 나쁘지 않은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좀 눈치채셨나요? 어떤 얘기 나눌지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고 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제 성년의 날이었잖아요. 그죠? 어제 길거리 가다 보니까 저는 순간 또 성년의 날인 거를 깜빡 잊고 길거리 막 지나가는데 너도 나도 꽃을 들고 있는 거야. 장미꽃을. 그래서 오늘 로즈데이도 지났는데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꽃을 저렇게 많이 들고 다닐까? 아니면 누구 생일인데 저렇게 생일이 많이 겹치나? 이러면서 아니 오늘 고백을 떼고지로 했나?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성년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좌절했죠.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많구나 라고. 당연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또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린 친구들이 많이 활기를 찾아다녀야 되긴 하지만 참 주변에 94년생이 성년의 날에 그거죠. 오늘 이번에는 94년생이 이번에는 성년이 된 날이기도 한데 참 이렇게 94년생이 많구나. 더 어린아이들도 많겠구나. 예전에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뭐 그래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해 보이는 분들이나 아니면 옷차림이 좀 비슷해 보이거나 좀 내 또래 같다 싶으면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웬만하면 제가 다 언니더라고요. 뭐 어떤 친구의 뭐 동생을 우연히 만났는데 전 동생인지도 몰랐는데 저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정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고 하셨으니 근데 저보다 나이가 3살인가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는 2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구나. 이미 한참 전에 꺾이긴 했지만 참 암담하고 착잡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수습 신입 아나운서 모집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기도 했는데 그때도 지원서 온 거 보니까 정말 어린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또 그만큼 어린 친구들이 단순히 어린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그런 확고한 경력이나 많은 그런 경험들을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요즘의 어린 친구들은 참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구나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저도 요즘 어린 시대긴 하지만 저도 저희 때도 취업 난이다, 지금도 많이 그렇죠. 제가
첫 사회생활을 한 지는 25살 때 첫 사회생활을 했고, 여기 민소에 들어온 지는 작년에 들어왔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도 늦지 않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긴 하지만, 사회생활을 초년생인 분들이 뭐 거의 28, 27 이럴 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 신입사원들 보면 거의 30살일 때도 들어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경력직이 아닌데, 그만큼 좀 점차 나이가 10년씩 어려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의 40살이 30대의 그런 패션 감각이나 그런 젊은 세대의 공감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60대라고 해도 50대에 못지않은 그런 젊음을 뽐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 나왔던 윤여정 씨, 여배우 윤여정 씨만 해도 60대 나이시지만, 누가 봐도 50대, 40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그만큼 관리도 이렇게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입고 나오셨던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스키니 바지 같은 거 입고 나오셨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잖아요, 그런 옷들. 하지만, 그때 그 윤여정 씨는 그 스키니 옷을 소화함으로써 한층 더 몇십 년의 젊음을 만끽하시는 모습을 또 엿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제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지금 나름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우리가 어느 별에서 안치아님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안치안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참 어른이 된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었는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그 순수했던 관점을 좀 잃어버리는 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왕자에 대한 그 책에서 어린 왕자 책을 총 3번 읽었었는데,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한 번 읽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 한 번 읽고 요 근래 한 번 또 읽어봤어요. 근데 참 어떤 책이든 그렇겠지만 이 어린 왕자도 그렇지만 책을 읽는 그 시점마다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문화가 산책 다들 기억나시나요? 한데 제가 3달 정도 문화가 산책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어린 왕자의 그 전시전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아이들의 관점, 순수성, 이런 것들이 약간 어른들의 모습에서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어린 왕자의 그 책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이유 하나로, 어른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신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권위적인 명령을 하기도 하고, 좀 명령을 내리면서 복종을 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올바른 권위를 갖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고난적인,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올바른 권위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명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이야기나 아니면 어른으로서 제대로 된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권위적인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또 하나의 우리 어른들한테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올바른 권위라는 것들이 말이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 참 권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내가 저들보다 더 산 경험이 많다고 해서 생겨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내가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설득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올바른 권위가 생겨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어른이라는 과정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권위적인 거나 아니면 나름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살았던 경험이 많고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어른들도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아이들보다도 더 못하는 관점의 세상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살았다는 그 이유가 좀 산 경험이, 산 세월이 그들보다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깨우치고 있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듯이 참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어 갈수록 더 좁아지고 더 편협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의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특별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만큼 특별한 존재가 없기도 하죠. 이 세상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그 본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굴러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모였기에 이 세상이 하나씩 더 발전해 나가는 것기도 맞는 얘기잖아요. 모든 게 모래알이 모여서 자갈돌이 되고 그들이 모여서 바위가 되고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가 모여서 바위가 되듯이 이 하나하나에 모여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또 느꼈는데 정말 사람이 누구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도 있고 그만한 당위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만의 특별함으로 인해서 오만하거나 아니면 자만을 하면은 그것은 어른으로서의 약간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부패한 모습이지 않을까. 어린 왕자에서도 그 어린 왕자가 예쁘게 보살피던 장미가 자신이 가장 특별한 장미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어린 왕자도 그 장미한테 그런 만큼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장미는 수많은 장미의 하나일 뿐이죠. 하지만 그 장미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특별한 장미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수많은 어른들 중에 한 명이고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특별한 존재이고 가장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돼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여러 사람의 종류들과 다양한 인연을 맺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감정을 겪게 되는 게 또 어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의 길들여지는 이런 현상 속에서 이어지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어른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저는 이 어른이 된다는 것 중에 가장 큰 맥락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고 단순히 내가 좀 더 많이 살고 내가 좀 더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터득한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나이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어른이 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우리의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에서 제일 간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지위를 가졌지만 권위적인 그 자리를 가졌지만 배우지 않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어른이라면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어른이라면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그 단추를 잘못 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단순히 어른이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어른이 되는 레시피 있었으면 좋겠는데 심규선의 어른이 되는 레시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어른이 되는 걸까 한참이나 고민했었지 겨울바람에 얼어붙은 마음도 안아주던 그런 맛일까 네, 어른이 되는 레시피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가사 들어보면 커피를 먹을 줄 알아야 어른이 된다는 거. 그런 건가요? 네. 정말 커피도 어른이 돼서 저는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사실 저는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커피를 마시면 잠을 안 잔다고 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밤을 새고 또 벼락치게 공부를 하기 마련인데 저는 커피를 아무리 4대잔 먹어도 잠은 잘 잡니다. 전혀 저에게는 커피의 그 각성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시험 기간 때도 이제 뭐 커피를 엄청 많이 뽑아놓고 먹고 뭐 그러면은 밤을 열심히 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저는 주로 시험 공부 때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밤에 나가서 야식을 먹으면서 밤을 새곤 했죠. 야식을 먹고 다시 의대차 공부하자 그러면 들어와서 자고 시험 시간조차도 늦어가지고 막 불이 났게 시험장에 달려가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대학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름 그때 신문사, 제가 대학교 때 학부사에서 이제 신문 기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솔직히 신문 기자로 활동하다 보면 정말 학교 공부를 챙길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나름 신문 기자 활동과 학생 그 학점의 점수를 많이 받게 되면 같이 둘 다 성과를 얻게 되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평을 하긴 했는데 저는 역시나 인간이었어요. 신문 기자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학점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더라고요. 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거든요, 신문이. 그래서 저희 학교 신문이 월요일마다 나왔는데 뭐 금토일은 거의 밤새는 게 다 마찬가지고 월화수목 월요일은 회의하고 화수목은 거의 취재 다니고 또 금토일은 밤새고 편집하는 밤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핑계인가요? 네. 근데 저희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은 더더욱 시간이 안 되시거든요. 근데 국장님이라 해봤자 뭐 그때 당시에는 저보다 2학년 더 위인 선배이긴 했는데 지금 되게 느낌이 다르네요. 그죠? 근데 그분은 학점이 거의 만점 가까이. 저희가 4.5가 만점이었는데 4.49 정도? 그래서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그분은 그냥 거의 뭐 수업은 잘 못 들어가니까 수업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시험이나 뭐 레포트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발표나 그런 것들 많이 볼 수 있는 거기에 많이 참가를 하셨다고 그때 팁을 주시긴 했는데 뭐 팁을 들어도 제가 열심히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그게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도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점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 대학교 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만큼이야만 경험할 수 없는 거. 대학생 때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요즘 우리 친구들은 학점 따기에 바쁘고 자기의 스펙을 늘리는데 바쁘고 좀 그런 일생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또 하나의 스펙을 쌓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는데 뭐 이것저것 봉사활동도 하고 공모전에도 참여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학점이나 이런 공부 쪽에만 몰입을 해서 그렇게 스펙을 쌓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경험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대학교 때 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할 수 있게 될 때도 많지만 그때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나이에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나의 특권이 아닌가, 대학생들의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된다는 것도 또 하나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가는 하나의 그런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노래 꿈을 꿔 커서 모델까 그러다가 두들겨 뭐가 더 낼까. 네, 싸이의 어른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누구나 커서 뭐가 뭐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들은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셨는지, 지금 그 일을 이루셨나요? 참 이렇게 우리가 커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린 시절에는 참 그만큼 이제 무궁무진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끔 장래희망을 써내는 그런 란에 뭐 대통령이 꿈입니다라는 친구도 있고요. 과학자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답들이 많았는데 그때 저 친구는 제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을 쓰면서 그 친구의 아내가 되는 게 자기의 목표라고. 저 어린 나이에 보면은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것도 어린 그 시절에 우리가 순수했기 때문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그만큼 앞뒤 상황 다 계산하고 이해관계 따지고 나의 그냥 손익관계 그런 계산 다 하고, 그래서 보면 놓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잘못 계산을 해서 된통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또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그 장래 희망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무엇을 어른 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그때만큼 모든 게 다 가능했던 시대니까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더 우리가 어린 시절을 더 이렇게 향유하고 그리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어른이 되어서는 굉장히 좀 좁아졌다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다고 생각하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소심해지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계시든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누군가한테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특별한 존재니까요.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것은 이 이야기와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영화 플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플립인데 거기서 굉장히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 자체도 너무 평이 좋은 이유 하나가 어렸을 때 그런 남자와 여자의 그 성장기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각자 1인칭 관점에서 보여주기 해요. 거기서 이제 그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그런 모습에서 만나서 둘이 커가는 모습, 그리고 둘의 감정을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이 여자아이가 옆집에 이사온 그 남자아이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나의 첫사랑이 저기 있구나라고 알게 되죠. 그리고 수없이 애정공세를 하게 돼요. 하지만 그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여자아이가 부담스러운 거죠. 너무 부담스럽고, 솔직히 그 여자아이는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그렇게 남들한테 이목을 끌만한 여자아이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남자아이는 정말 이 여자아이가 계속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다가오고, 이 여자아이는 친구로서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는 건데, 그만큼 이 남자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남자아이는 계속 피하다가, 둘의 성격은 너무 대조적인 게, 이 남자아이는 너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소심한 남자아이. 요즘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좀 소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좀 대변해주는 친구이기도 해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굉장히 그 동네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온 동네가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이 여자아이에게는 그 무화과 나무가 하나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를 어느 그 동네의 그런 주민들의 반발로 자신들 집에 그런 그늘을 너무 막는다, 이런 햇빛을 막는다라는 주민들의 그런 반발로 무화과 나무가 처참하게 베이게 됩니다. 여자애는 그 무화과 나무의 베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슬퍼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아이는 서서히 여자아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서로 무화과 나무를 다시 심으면서 화해의 손길을 나누는 그런 장면에서 엔딩 처리가 되는데, 이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에는 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참 서툴죠. 남이 저 친구가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가 저 아이를
가깝게 지내고 싶으니까라는 마음에 더 다가가게 되고,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생일 파티 할 때 친구가 짝꿍이 뽀뽀를 해주는 그런, 저희 유치원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어른이 돼서는 만약에 그런 생일 파티를 한다면 막 손살이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끼는 친구니까 그렇게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어린 시절에는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읽는데 좀 서툰 것도 있고, 또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많이 서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남의 마음과 의도를 잘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게 하나의 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른이 되면은 저 사람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전보다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서로의 계산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그만큼 발전을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진심이 있으면 통한다는 생각에 좀 약간 그런 거를 믿는 편인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진심을 줬지만 이 진심이 처참하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들이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서서히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가는 것도 또 어른이 되어가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내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게 어른이 되면서 좀 씁쓸한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네, 배치기의 얼음병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